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군복무 시절에 특혜성 휴가를 누렸다. 이 의혹은 이미 지난해 12월 추 장관의 인사청문회 때 제기가 된 내용인데요. 지난 2일이었죠.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이 당시 부대 관계자와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추 장관의 아들 서 씨가 육군 카투사로 근무하면서 병가를 쓰고 또 병가 연장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군의관 진단서와 휴가 명령지 없이 병가가 이루어졌다며 특혜라는 게 야당의 주장이죠. 반면에 서 씨 쪽에서는 병가 규정에 따랐고 모든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 걸까요? 조사하면 다 나오겠지요. 정치적이고 소모적인 공방보다는 검찰의 조속한 수사로 의혹을 말끔히 풀어야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피곤한 국민들 더 짜증나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9월 9일 수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센 척하더니 별 수 없구나. 치질 앞에서 센 척 말고 좋아 디오스민. 치질은 보이는 증상보다 보이지 않는 원인을 치료해야 하니까 치질의 원인인 혈관벽 강화부터 협착 완화까지 먹는 치질약 좋아 디오스민. 좋았어. 좋아제약. 영림 모델 손예진입니다. 인테리어 관심 있는 분들은 영림도어 좋은 건 다 아시죠? 근데 그거 아세요? 도어 잘하는 회사가 키친바스도 잘한다는 거. 이제 인테리어 하면 도어, 키친바스 모두 잘하는 영림이죠. 영림을 만나면 공간이 예술이 된다. 영림 키친바스.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경동나비엔 지원이가 좋아하는 돼지고기? 부드럽고 잡내 없고 고원돈 암돼지. 풍미 가득 살살 녹는 그만 고원돈 암돼지. 고원돈 암돼지 아니면 안 되지. 무공해 고원돈 암돼지. 자, 따라해보세요. 이카운트 ERP 4만원 회계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재고관리, 이카운트 ERP 4만원 생산관리. 사업 성공 함께해요.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특성화고 졸업 후 바로 취업했지만 학업에 대한 아쉬움은 있어요. 나이는 먹는데 실력은 제자리 같아 불안하더라고요. 직장인을 위한 일학습 병행 대학 입시 제도. 전국 23개 4년제 대학에 참여하고 서류 전형 등으로 지원 가능하니까 검색창에 라이프 사업 대학. 마운티아 윤계상입니다. 입으면 덥고 벗으면 추운 계절. 옷 고를 때마다 어려우시죠? 그렇다고 이 좋은 계절을 마다할 수 없죠. 아침 저녁 쌀쌀할 때마다, 가볍고 부드러운 옷이 필요할 때마다 마운티아 플리스. 그럼 나가볼까요? 마음 가는 대로 마운티아. 네, 라디오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조용찬의 미중 바로 알기,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하겠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안동시 의사회와 안동시가 공동 대응 추진단을 꾸렸습니다. 잠시 후 안동시 의사회 최영환 회장을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어서 안동 MBC 창사 50주년, 6.25 전쟁 70주년 특별기획 라디오 드라마 낙동강 전선이 계속됩니다. 자, 라디오 오늘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지난주 미국 증시가 갑작스러운 급락을 보이면서 글로벌 증시도 크게 출렁거렸죠. 지난 밤에도 큰 폭의 하락을 또 보였는데요. 과연 기다려왔던 주가 조정인지 아니면 본격적인 글로벌 증시의 시작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에 크게 한 방을 맞아서인가요? 잘 나가던 미국 증시가 기술주를 중심으로 갑자기 출렁거린 그 모습이었는데 그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네, 아무래도 미국 증시가 보통 고점 대비 10% 정도 하락하면은 약세장으로 진입했다고 판단 내리게 되는데요. 미국의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이번 장에 주도주 역할을 해왔는데 정확히 10% 하락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파생 상품의 일종인 콜 옵션을 사용한 투기 거래 물량들이 한꺼번에 쏟아졌기 때문에 그런데요. 잠깐만요. 콜 옵션을 사용한 투기 거래 때문이다.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 콜 옵션이라는 게 뭐죠? 뭐 간단히만 좀 설명해 주신다면. 콜 옵션이라는 것은 미리 정한 가격에 개별 종목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주가지수 선물 옵션도 있지만 개별 종목과 관련된 상품으로 구성된 게 콜옵션, 풀옵션이라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이런 제도는 미국에서 1983년도에 도입이 됐고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그 2001년부터 도입이 됐는데 아무래도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이 오히려 불공정 거래 행위를 좀 적게 할 수 있고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 있어서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콜 옵션이라는 게 이제 미리 정한 가격으로 개별 종목을 구입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그러면 이게 맞나 모르겠네요. 이 콜 옵션을 행사한다는 것은 좀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나스닥의 고래라고 불리는 소프트뱅크라든지 ETF 펀드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콜 옵션을 주로 사용하면서 엄청난 거래 마진,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투자 수익을 올려왔는데요. 이것을 갑자기 청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래도 8월 말에 애플과 테슬라가 주식을 1대4, 1대5로 막 분할하면서 대량의 거래가 터졌고요. 또 최근에 들어와서 주가가 보통 2배에서 8배까지 올라오다 보니까 지수와 관련해서도 과열이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일일이 사람 손에서 주문을 내는 시스템이 아니라 최근에는 컴퓨터가 AI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알고리즘 프로그램 매도 시스템이 작동이 되면서 이런 콜옵션과 관련된 포지션이 청산됐던 게 주가 하락의 주요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에 놀란 미국의 개인 투자가들은 로빈훗이라고 하는 온라인 거래 사이트에서 거래하는데요. 여기에서 230만 명의 미국 개미들까지 한꺼번에 차익 매물을 실현했던 게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 최근에 그냥 며칠 사이에 확 떨어져서 특히나 테슬라 같은 경우 아까 우리 연초에 대비해서 8배 가까이 올랐다는 주식이 바로 이 테슬라 주식이잖아요. 근데 불과 한 닷새 됐나요? 일주일 만에 이게 한 반토막이 났죠? 테슬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요. 또 이게 뒤늦게 따라 들어간 우리나라 또 투자자들도 피해를 또 많이 입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자, 아까 소프트뱅크가 갑자기 콜옵션을 청산했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이렇게 기술주의 옵션 거래를 이 콜옵션을 갑자기 대량으로 청산한 이유가 뭘까요? 네, 손정희 회장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뱅크 비전 펀드가 있는데요. 운용 규모만 하더라도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0조 원 정도 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이 펀드들이 전 세계 AI 기업에도 투자도 하고 있고요. 첨단 기술주를 주로 매수해 왔는데요. 파이낸셜 타임즈가 6일날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몇 달간 300억 달러 상당의 주식 관련 옵션에 투자했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와서 한 40억 달러 평가 이익을 냈는데요. 소프트뱅크가 샀던 종목들을 보면 아마존 같은 경우는 200% 이상 수익이 났고요. 테슬라, 애플 이런 종목은 3배에서 7, 8배까지 수익이 났으니까 자연스럽게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게 단순 주가 상승이지 보통 콜옵션을 구사하면은 현물의 한 10배 정도 효과를 주기 때문에 실제 테슬라가 7배에서 8배 올랐다고 하면은
한 50배 정도 수익을 올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것을 매각을 해가지고 그 소프트뱅크 같은 경우에는 재무구조를 개선시키는 작업에 쓰이려고 팔았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 그렇군요. 최근에 이 미국 증시 폭락에는 그 중심에는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있었던 거군요. 그러니까 이 손정희 회장이 이제 펀드 투자를 통해서 미국 그 기술주, 대표주들의 투자를 해서 먹을 만큼 먹었군요. 아주 충분히 엄청나게 많이 먹고서 거기서 이제 빠져나와서 그래서 이제 최근에 폭락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지금 어떻습니까? 미국 증시 뭐 우리에게 아주 큰 영향을 주니까 지켜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지금 미국 증시 버블로 봐야 됩니까? 아닌 걸로 봐야 됩니까?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현재는 버블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렇게 보는 근거는 아무래도 대형 IT 기업이죠. 가팜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을 대표하는 초대형 5개 주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 기술주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 예상을 상회하는 결산 실적들이 꾸준하게 발표가 되고 있고요. 예. 또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은 미국을 대표하는 500개 기업의 지수인 S&P 500 기업들을 봤을 경우에 2분기 요번에 실적은 마이너스 30.8% 감소했지만 2001년부터는 플러스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실적 회복이 V자형 보인다는 겁니다. 예. 다만 투자가들이 현재 걱정하는 점은 1990년 이후 30년간의 미국 증시를 보면은 9월 달에는 어김없이 조정을 줘왔고요. 예. 특히 36년 만에 올해는 가장 큰 폭의 상승을 경험했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는 좀 쉬었다 가자는 그런 분위기가 강해졌기 때문에 이번에 조정이 좀 깊게 찾아온 것은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왜 흔히 가파 주식이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어요. 그래서 GAFA죠, 약자. 그래서 뭐 구글, 뭐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여기에 이제 M이 하나 더 들어갔군요. 가팜 주식이라고. M은 네, 뭐 마이크로소프트, 예, MS까지 예. 들어가서 이제 5개. 자, 이렇게 됐고. 자, 이제 버블은 아니다. 상승 여력이 앞으로도 있다는 말씀이시고. 자, 그런데 이번 주가 조정은 깊지 않고 지난 6월처럼 바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데, 자, 그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래도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소프트뱅크가 먼저 총을 쏘긴 했지만 현재로서는 특별한 악재는 없습니다. 때마침 현재 공포지수라고 하는 빅스 지수가 7월 초에 다시 30선을 돌파를 했는데요. 예. 이 때문에 울고 싶었는데 누가 뺨을 때리는 격으로 차익 매물이 출회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빅스 지수 지난번에 한번 소장님이 소개해 주셨죠. VIX라고 해서 빅스 지수라고 해서 이게 공포 지수? 그래서 이 지수가 네, 높을수록 좀 안 좋은 거죠? 위험한 거죠? 네, 그래서 시카고 옵션 거래소가 산출하는 방식인데요. 예. 주가 변동률을 가지고 판단하는 지수인데요. 보통 미래 주식 동향이 불안해지면은 아무래도 공포 지수가 올라가게 되고요. 예. 30선 위에서는 아무래도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자동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프로나 아마추어들이 이번 참에 아예 그냥 차익 매물 시키고 다시 한 박자 쉬었다 가겠다는 그런 분위기가 컸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원래 9월, 10월 주가 조정을 예상을 해왔는데 이 빅스 지수, 공포 지수가 때마침 30선을 넘어서 그래서 다들 내다 판 거였군요. 근데 이번 주가 조정이 몇몇 개별 종목에 과도하게 집중됐던 그 왜곡된 수급 구조를 이번에 해소시켜줄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좀 길게 보면은 더 건강한 주식시장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동안은 너무 한쪽으로만 몰렸잖아요. 뭐 대형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 그렇습니다. 가팜이라고 하는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뭐 워낙 시총이 1.5배 정도 더 커지면서 나스닥 지수도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만큼 다른 뭐 다우나 S&P 지수 쪽에서도 좀 가치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이제 다시 재평가를 받는 이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하긴 한쪽으로 쏠리긴 너무 쏠렸어요. 이 가팜 주식 말고도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한 1년 전에 비해서 근 10배 가까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너무나 비정상적인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이제 뭐 건강하게 조정이 될 그런 좋은 방향으로
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자, 공포지수, 빅스지수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30 돌파를 했는데 이 공포지수가 상승함에 따라서 자, 그렇다면 향후에 주식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 같습니까? 네, 공포지수가 상승했다는 것은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11월 미국 대선 결과를 예단할 수 없는 이런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현재 두 후보 간의 지지율 차가 크게 좁혀졌습니다. 텍사스라든지 플로리다와 같은 대형 격전주 같은 경우는 엎치락뒤치락하는 치열한 선거전이 그래요. 펼쳐지고 있고요. 예. 두 번째로는 우편 투표율이 지금 올라감에 따라서 개표 지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때문에 선거 결과가 12월 달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예. 여기에다가 부정투표죠. 이중투표 우려가 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우편 투표도 하고 투표장에 직접 가서 투표도 하는 이런 사태들이 일어났을 경우에 트럼프가 투표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불확실성이 있군요, 지금. 네, 그래서 지난 주말부터 미국 대형 투자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에게 띄우는 경고장을 통해서 대선 이후 시장 혼란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했는데요. 예.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공포지수 선물을 이용해서 해지하는 전략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9월물과 11월물 같은 경우에는 주가 변동성이 확대되기 때문에 이때 빅스 공포지수를 사고요. 10월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내달 팔면서 이렇게 버터플라이 트레이드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위기 상황 속에서 주가 변동성을 활용해서 양방향의 투자 기회를 보는 이런 전략들을 많이 쓰기 때문에 앞으로 한 2달 정도는 공포지수가 올라가면서 주식시장에도 변동성이 커지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아무래도 그런 말 있잖아요. 증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바로 불확실성이라고.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빅스 지수, 공포 지수가 높아지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아무래도 대선이 완전히 이제 끝날 때까지는 좀 변동성이 상당히 있을 것 같고요. 빅스 지수 추이, 공포 지수 추이를 이제 그래프를 보내주셨는데, 그러니까 지난 2월, 3월에 미국에서 코로나가 완전히 정점에 달했을 때, 그때 빅스 지수가 무려 80을 넘어섰군요. 넘어섰다가 점점 이렇게 줄어들다가 한 20선까지 내려오다가 최근에 다시 30선 이상으로 올라온 그런 빅스 지수 추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 싸우는 얘기 잠깐만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미국 정부가 중국 최대 파운드리 회사죠. SMIC를 이 제재 목록에 추가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가 최근에 조금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인데, 자, 미국이 화웨이에 이어서 SMIC까지 제재 목록에 추가할까요? 네, 제가 볼 때는 국가권한법에 의해서 제재할 가능성이 큰데요. 아무래도 이 회사와 관련된 중국 인민 해방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문제는 제재 목록에 들어가면은 SMIC가 생산한 반도체를 미국에 공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미국 기업들도 이 제품을 사용하면은 아무래도 연방 정부 조달에서 배제가 되고요. 또한 전략 물자로 묶였던 품목들에 대해서는 중국의 SMIC에 수출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SMIC 같은 경우는 현재 막 공정이 시작된 14나노미터의 칩 생산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미국 장비를 쓸 수가 없다 보니까 앞으로 SMIC 같은 경우에는 현재 삼성이나 대만의 TSMC를 따라가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현재는 5년 정도 기술차가 벌어져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이런 기술차를 줄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화웨이의 중고급 스마트폰 반도체를 공급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화웨이뿐만 아니라 SMIC 중국을 대표하는 첨단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술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군요. 시간이 다 돼서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SMIC라고 하면은 반도체를 생산하는 업체고, 중국의 대표적인 업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웨이, 미국이 한창 지금 공격 중인 화웨이 같은 경우는 우리 반도체를 많이 가져다 쓰는 그런 업체잖아요. 지금 미국이 이 두 업체를 파상 공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첨단 산업을 둘러싼 미중 간의 갈등, 이게 결과적으로 자, 과연 우리 관련 산업에, 우리 반도체 산업에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단기적으로 보면은 뭐 삼성전자는 화해에 연간 8조 원 매출이고요. SK 하이닉스는 5조 원 매출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는 화해 수주가 끊어지면서 타격을 받겠지만요. 그렇네요. 이제 앞으로 SMRC라든지 화해 같은 경쟁 그 자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뭐 길게 봤을 경우에는 미국 제재로 인해서 빈틈 틈새 시장을 뺏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뭐 장기적으로는 호재로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단기적으로는 악재, 장기적으로 봐서는 호재다. 절호의 기회다. 이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이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잘 안 들리세요? 동아부총기의 전문적 능사가 시원하게 잘 들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100년 가게에 선정된 기업 동아부총기로 오세요. 동아의료보조기 보청기는 서부초등학교 정문 앞에 있습니다. 문의 054-858-3334. 유일무이 경북 단 하나뿐인 국립종합대학교 국립안동대학교가 세상 단 하나뿐인 당신을 위해 다양한 장학 혜택, 아낌없는 지원으로 여러분의 꿈을 더 크게 응원합니다. 경북 유일의 국립종합대학교 국립안동대학교. 가장 신선한 장보기는 온라인 경북 농식품 산업대전. 24시간 오픈 슬기로운 집밥 생활은 온라인 경북 농식품 산업대전. 9월 11일부터 30일까지 사이소 11번가 ssg.com 쿠팡에서 우수한 경북 농식품을 만나보세요. 쿠폰 선물도 놓치지 마세요. 추석 선물도 고민 끝. 어렵던 날도 많았죠. 우리 함께 한다면 따스함을 느껴요. 사랑이 있어요. 소중한 꿈을 이뤄봐요. 우리 함께 여기 있으니 감동과 사랑 있는 MBC 라디오 문화방송 100.1 MBC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27분 58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하죠. 코로나19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재확산하면서 지역에서도 불안한 상황인데요. 최근 안동시와 안동시 의사회가 코로나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추진단을 꾸렸습니다. 안동시 의사회 최영환 회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우선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안동시 의사회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안동시 의사회는 안동 지역에 개원이 80여 분, 그리고 안동병원, 성서병원, 안동의료원 등 3개 종합병원의 봉직이 200여 분, 그리고 요양병원이 10여 분 등 총 310여 명의 회원이 있고요. 예. 지역사회에서 지역민의 의료 보건의료를 책임지고 열심히 진료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총 안동 의사회에는 310여 분의 회원이 있다, 의사들이 있다는 말씀이시고. 안동에 있는 의사도 100% 다 가입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가입이 안 되는 의사도 더 있습니까? 뭐 안동 지역은 단합이 잘 되기 때문에 예. 대부분 다 안동시 의사회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거의 다, 예, 거의 다 가입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고. 자, 지난달 31일이었어요. 안동시와 안동시 의사회가 코로나19 공동 대응 추진을 위한 협약식을 가졌는데, 자, 이렇게 공동 대응 추진단을 꾸리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요? 네, 돌이켜보면 그 지난번 1차 대유행, 그러니까 올해 2월 말부터 3월경에 하루에 500에서 800여 명의
대량의 코로나 환자가 발생하고 심지어는 입원 대기 중에 사망하는 환자도 발생하는 등의 위기의 순간에 환자 진료 시스템을 바꾸어서 경증 혹은 무증상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라는 것을 세계 최초로 도입하면서 중환 환자 입원 병상을 확보하고 또 대량의 환자 발생에 대한 대응이 어느 정도 가능해지면서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는데요. 이 당시 우리 지역에는 생활치료센터 여러 곳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인문정신수련원, 또 청송 소나벨 리조트, 그리고 안동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수련원 등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안동시 의사회에서 이들 생활치료센터에 계신 환자에 대한 백업을 하고 또 안동의료원에 입원한 환자들에 대해서 당직 과장님들과 백업 당직도 같이 하면서 어느 정도 경험을 쌓았는데요.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이제 가을철 이후로 2차 대유행이 왔을 때에 대한 대비가 정말 필요하겠구나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우선적으로 이제 코로나와 인플루엔자 그러니까 독감과 코로나가 동시에 유행하는 소위 말하는 그 트윈데믹에 대한 트윈데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두 팬데믹이 동시에 오는 것을 말하는데 트윈데믹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안동시와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1차적인 사업으로 이제 독감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고 그 일환으로 전 안동 시민을 대상으로 한 독감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 사업을 먼저 시행하고 이후로 정말 2차 대유행이 발생해서 대량의 입원 환자가 발생하고 또 선별 진료소 인원이 필요하다면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민과 간이 함께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감염병 관리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공동대응단을 구성하는 협약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잘하셨네요. 아주 시민의 한 명으로서 참 든든한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이 트윈데믹이라는 용어가 있군요. 그러니까 팬데믹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그러니까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이런 상태를 좀 막아보자. 이런 말씀이시고. 지금까지 이제 가을철이 되면 이제 바이러스 생존에 유리한 조건, 예를 들면 낮은 기온, 습도 이런 것들이 또 사람이 또 일교차가 또 커지게 되면. 면역 기능이 떨어지면서 감염이 취약한 상태가 되고 또 지금 추석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가 되면 9월 말부터 10월 초에 대규모 인구 유동이 겹치고 그렇게 되면 또 코로나19 이제 대유행을 피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고 여기 또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독감까지 유행하게 되면 그러니까요. 두 가지 팬데믹이 동시에 오는 트윈데믹이 올 수 있게 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환자가 만약에 이제 내과에 이제 내원을 하면 이 환자가 코로나일지 독감일지 사실 의사분들도 참 난감하겠네요. 진료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자, 이렇게 또다시 만약에 뭐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대유행이 왔을 때 좀 더 신속하게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민관 공동 대응단을 구성하신 거고.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하게 되는지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되는지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앞에서도 뭐 잠깐 언급했듯이 독감 백신 접종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코로나 2차 유행 시 환자가 열성 질환이 열이 나는 질환을 왔을 때 독감과 구분이 많이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전 시민을 대상으로 미리 독감 접종을 해주면 분진 면역이 형성됩니다. 분진 면역이라고 하는 것은 한 집단의 면역력이 한 60에서 70% 정도 형성되면 질환의 대유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선별 진료소에 열이 나는 질환으로 일시에 환자가 몰리는 것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서 대혼란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겠습니다. 이런 독감 백신 접종 사업이 있겠고 그 외에 또 선별진료소 지원이나 생활치료센터 지원 등을 할 수 있겠고 자가격리 중인 환자의 상담 등으로 우울증 예방 등에 대한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현재 의사회와 보건소와 시청 인력 이런 인력들 잘 배분해서 효율적인 인력 관리와 의료 자원과 병상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나가고자 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뭐 독감 얘기를 아까도 이제 하셔서 그런데 좀 여쭤보겠는데 정부에서 왜 얼마 전에 어젠가요 그젠가요 왜 무료 접종 대상을 대폭 늘렸잖아요, 원장님. 네, 그렇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만 62세 이상 그리고 만 18세 이하 모든 국민을 다 무료로 접종을 시켜주겠다 이건데. 혹시 안동에서 아까 뭐 군집 면역 형성 뭐 이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전 시민 미리 접종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는데 혹시 그 사이에 있는 시민들 그러니까 19세부터 61세까지 전 안동 시민 대상으로 좀 무료 접종 뭐 이런 건 좀 어떨까요? 이런 생각은? 네, 그래서 지금 이제 공동대응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19세에서 61세 이 중간 연령대 예. 어느 정도 뭐 건강한 연령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예. 군집 면역을 형성하기 위해서 백신 값을 이제 안동시 지원을 해서 전부 다 무료로 하고 예. 접종료는 이제 실비만 받는 걸로 해서 안동시와 안동시 의사회 같이 협약을 맺어가지고 예예. 예를 들면 이제 과거에 뭐 작년 같은 경우에 한 1인당 35,000원 내지 한 4만 원 정도 접종료를 냈었는데 예예. 이번 같은 경우에는 19,000원만 내고 접종을 하는 그런 걸 하고 예약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뭐 결정이 된 겁니까? 안동시에서? 네, 좀 있으면 이제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우, 잘 됐네요. 그러니까, 우리 독감 예방접종 할 때 한 3, 4만 원 드는데, 돈이. 이걸 이제 반 정도로, 깎을 수가 있는 거군요. 맞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뭐, 실비만 받고 이제. 실비만, 그 약간만 받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접종료만 받는 거군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그 약값은 지원을 하고, 시에서. 네, 그렇습니다. 잘 됐습니다. 아주. 예, 아우, 예. 자, 지금 우리 최영환 회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 운영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네. 오늘 진료 끝나신 거예요? 아니면 진료 시간이신 거예요? 예, 이제 끝내고 이제. 아, 끝내셨어요. 예. 참 많이 바쁘실 텐데 운영하시는데. 근데 이렇게 많은 의사들이 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뭐 의료 인력 지원이나 자가격리자 진료 상담에 협력한다는 게 우선은 좀 시간적으로 이 개원이들 같은 경우 시간 따로 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좀 어떻습니까? 네, 지난 그 1차 대유행했을 때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안동 생활치료센터하고 또 안동의료원과 같은 공공병원에 입원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이제 진료가 마친 다음 또는 진료를 좀 단축한다든지 하고 의사회원 중에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당직 등을 하는 방법으로 대응해 나갈 생각이고 또 선별진료센터에도 필요하면 뭐 인력을 배치할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보면 그 우수한 간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들 보건소 인력을 잘 활용해서 우선적으로 있는 사람들을 이제 상담 요원으로 배치하고 좀 더 심층 진료가 필요한 분들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연결시켜서 진료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요즘에 보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울증을 호소하는, 그러니까 소위 코로나 블루 증상을 보이는 분들 많으시다는데, 그러니까 뭐 좀 버럭하면서 화병이 좀 심해지신 분들도 계시고, 뭐 밤에 잠 못 자시는 분들, 감정 조절도 안 되는 이런 분들이 많다고 하던데, 이 정신건강 심리지원단 운영도 뭐 이렇게 함께 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네, 말씀하신 그 코로나 우울 또는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데, 코로나 확산되면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고 뭐 우울증, 무기력증 이런 걸 생기는 걸 통칭해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데요. 이건 뭐 병에 대한 두려움 외에도 자가격리나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일상생활에 큰 변화가 생기는 것이 한 원인이 되기도 하겠지만 또한 뭐 코로나19 사태에 따라서 경제적 어려움도 한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때 되면 이제 뭐 스트레스 상황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신체 증상이 불면증, 식욕 이상, 소화불량, 두통, 어지러움, 답답함 등이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겠는데요. 중앙정부에서는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국가 트라우마 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고 실제로 상당수의 심리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또 이와 별도로 해서 공동대응단에서 정신건강심리지원단 운영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 좀 더 나누고 싶은데 시간이 다 돼서 참 끊기 전에 왜 요즘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개인위생들 철저히 하잖아요. 그래서 감기 환자가 많이 줄었다는 보도가 있던데 그거 실제로 맞습니까? 지금 병원 운영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네, 뭐 전부 다 마스크도 열심히 쓰시고 손도 열심히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다 보니까 감기 환자가 상당수가 많이 줄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 실제로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회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동시 의사회 최영환 회장이었습니다. 날씨 김도현 캐스터 전해주세요. 네, 주 후반으로 갈수록 낮 기온도 서서히 내려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요즘 당분간 아침 저녁에는 선선하지만 한낮에는 습도가 높지 않아서 여름만큼 크게 덥지는 않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안동, 문경, 청송이 아침이 18도, 한낮에 26도 나와 있고요. 의성이 17도에서 27도, 예천, 영주공화, 영양이 17도에서 26도, 상주는 18도에서 27도 분포 예상됩니다. 영양 현재 기온은 어제 시간보다 1도 낮은 22도, 체감 온도는 23.7도, 습도는 81%입니다.
날씨였습니다.